이번 시간은 그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에 관해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생물의 다양성은 편하게 보자. 얘는 뭐야? 돌연변이. 그리고 또 뭐겠어? 자연 선택. 이게 끝이거든.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자체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양한 게 나온 상황에서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는 애가 우점종이 되는 거고. 아, 선생님, 우점종이 뭐예요? 별거 없어. 얘가 그냥 많은 거야. 다수를 차지하는 거고. 그럼 다수를 차지하는 애 위주로 또 살아남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없어. 생물의 다양성은 저번 띠 2에서 했던 것처럼 돌연변이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럼 보존은 뭐겠어? 요 타이틀은 잘 보존하자는 거지.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지. 그럼 먼저 생각해야지. 다양성이 왜 필요해? 냉정하게 보는 거야. 종 다양성? 나는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란 종인데 이게 다양해진다고? 신인류? 뭐 이렇게 와닿지 않지. 내가 있는데 내가 구인류가 되고 신인류가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힘들어지고 다양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학문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베네핏이 있어야 되거든. 다양성을 보존하면 어떻겠어? 생태계가 안정화되고 생태계가 안정화되면 수많은 개체들과 종들이 있어. 바나나 얘기했잖아. 맛있는 바나나가 있고 맛없는 바나나가 있어. 결론은 뭐냐면 다양성과 보존을 하면은 인간이 유리하다는 소리야. 신약도 얻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도 바다에 수많은 박테리아부터 원생생물부터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멸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전에 멸절한 그 물질이 항암제더라. 또 20년 전에 멸절한 그 애가 만들 수 있는 그 물질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어떤 화합물을 그 유기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의 철저한 베네핏을 위해서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을 하자, 환경을 보호하자 같은 뇌야. 이거는 뭐 열심히 설명한다 하지만 쌤이 수업 시작할 때도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뭐 할 거 없는데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었잖아. 진짜 할 게 없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딱 상식 수준에서만 들어가면 돼. 상식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수능 때 틀렸다 치면은 걔 상식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딱 뭐야? 공통교육 과정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능을 본다 하지만 그 크게 흘러가는 흐름은 인간을 이롭게 하자. 홍익인간 아닙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자. 우리가 유리하자. 얘네가 다양하면 왜 유리한데? 나중에 신약 개발? 딴 거 없잖아. 그리고 갑자기 얘네가 다양해졌는데 딜리셔스한 뭐 사과, 어떤 과일, 말도 안 되는 포도, 갑자기 다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연변이로 나왔는데 벼 하나가 갑자기 지금 통일벼보다 뭐 100배 이상 찍어내. 미친 병가 나올 수 있고 무조건 인간의 이로운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다른 건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진화를 통해서 다양해지고 그거를 보존하자는 거고 요 지금 섹터 자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양성 자체를 볼 때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야. 얘는 설명하면은 유전자 풀로 봐야 돼. 별 뜻 없어.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지금 사우스 코리언 저 일단은 출산율이 0.7에서 0.8 왔다 갔다 하니까 한 두세 대만 지나면은 지금 단군 할아버지 손자들과 자손들은 이 추세로면은 22세기의 중반쯤 되면은 멸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군 할아버지가 쌓아올린 유전자들은 소멸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지금 인구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의 땅, 또 다른 코리안 드림이 나왔기 때문에 백인들 위주로 고학력자 위주로 지금 이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큰 공은 그 삼성, 현대, SK 등등 우리나라 신산업들이 아닌 기존 전통 산업에서 괜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구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방 계열이거든. 아시아에 있는데 서방이라고? 맞아. 서유럽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묶인 나라로서 들어오거든. 그럼 봐봐. 우리는 인구가 늘고 있어. 한국인은 없어지잖아. 단지 컬러가 바뀔 뿐이야. 미래의 한국인은 백인과 동남아 사람들 섞여 있는 혼종이 될 가능성이 큰데 봐봐. 유전자 풀로 보자. 지금의 현대 한국인 슬픈 얘기입니다. 21세기 현대 한국인은 유전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기 단군 주니어들 그리고 여기 중국 주니어들 뭐 등등등이겠지. 시간이 지나서 계속 유입이 되고 봐봐 되게 중요한 거야. 유입이야 유입. 유전자 풀에 들어오는 거야 유입. 백인들 이런 느낌이야. 뭐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 유전자가 우리가 여기서 100개가 정도 있었는데 대충 이제 저쪽 서유럽에서 넘어오고 하다 보면은 한 500개 정도가 됐다 치자. 네,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야. 지금 한 종을 놓고 얘기한 거야.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뼈저리지. 그럼 이렇게 많은 유전자가 있으면 환경에 적응하기 쉬워. 쌤 너무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살기 제일 힘든 나라인데 거기서 적응돼 나온 게 지금 사우스 코리안인데 또 적응하라고? 끝이 문명은 바뀌니까. 전통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가 최적화된 유전자지. 사계절에 강하고 추위에 강하고 더위에 강하고 야, 적당히 굶어도 먹고 살 수 있고 야 최고 유전자인데 지금 정보화 사회 지나서 또 IT 넘어가서 그 다음 사회에서는 과연 우리가 여기 한반도에서 유리할까?로 보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돼. 다양한 종이 다양한 한 종의 다양한 유전자가 들어오면 다양한 개체들이 나오겠지. 머리는 검은데 얼굴은 하얗고, 뭐 이제 머리는 갈색인데 눈은 파랗고, 뭐 이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들어가겠지. 왜?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자거든. 다양한 컬러풀한 색과 다양한 지능과 다양한 개체들을 통해서 나와서 그 다음 세대를 맞이하겠지. 이런 식이야. 유전자 다양성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전자 풀이야. 그 풀에 얼마큼 그 집단에 얼마큼 다양한 유전자가 있나야. 그게 다양할수록 그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 맞는 말이요. 막말로 우리가 다 같이 그 유전자가 공부를 하는 유전자가 없고 농사만 짓는 유전자가 있어. 딱 보자마자 책은 갖다 발로 쳐버리고 우가우가 하면서 이상하게 천부적으로 농사만 졸라 잘 져. 대대로 농사밖에 안 줬어.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뭐 신석기 시대처럼 살고 있어. 그리고 시대가 지나왔어. 우리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 환경이 바뀌었어. 산업혁명 터지고 뭐 터지고 뭐 해서 총 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타고 있어. 이런 원주민들 가끔 있잖아. 그런 게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자가 아니겠지만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어떤 종에서 행태라든지 이런 게 다양해야지 그 종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 근데 지금은 우리 과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기본 디폴트 값은 유전이다. 유전자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하거나 왜냐면은 더위에 강한 유전자가 있고 추위에 강한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막 춥게 느끼고 있어. 그래서 이건 멘탈 문제야.
멘탈도 적당히 해야지. 취해 강하대. 그 멘탈이니까 우리 훈련을 해야 되니까 남극 갔다 올까? 북극 갔다 올까? 한 것도 아니잖아. 강한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거든 상대적으로. 체질이라고 그 퉁치는 건데 체질 이꼴 유전일 가능성이 높아.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요. 그 유전이야. 뭔 체질이야. 흡수율이 좋은 것뿐이야. 남들보다 흡수율이 좋다. 그래서 좀 유전자 다양성은 뭐냐면 그 디테일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종에서 종 내에서 다양한 형질들이 있어야 유리한 거지. 이 정도까지만 보면 돼. 다양한 형질이 있어야 무조건 유리해. 예를 들어 이것도 뭐지? 키도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이잖아.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잘 크고 하는데 키 170 이상은 생존하기 힘들 정도 환경이 만들어져. 그럼 작은 애만 남는 거야. 그래서 또 시대가 바뀌어서 2m 이상만 살아야 돼. 그럼 다 멸절인 거 밑에 애들은. 그거 모르는 거잖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이제 보는 게 종다양성인데 종다양성 좀 재밌어 사실. 왜 재밌을 것 같아? 사람을 동지시키면 안 돼. 종다양성 때는 우리 사람은 종 한 개야. 이거 사람이 종이 다양하면은 힘들어. 사고를 하면 안 돼. 종이라는 거는 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생물학적으로 이세가 교배가 가능해서 아기가 나오면 같은 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도 혼혈 나오고 사람 형태만 있으면 다 교배하면은 다 새끼들을 낳을 수 있잖아. 그 새끼들도 또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왔잖아. 그럼 같은 종인 거야 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다 같은 애들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지지. 얘는 뭐냐면 종다양성은 생태계야 생태계. 이거야. 생태계 유지로 오는 거야. 뭐 거창하게 말은 하지만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또 나오는 개념이 뭐야? 먹이사슬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거지. 여기 쥐가 있어. 여기서 이제 고양이가 있겠네. 그치? 고양이를 먹는 독수리겠다고 치자. 그 쥐가 이런 생태계 있다고 딱 봐봐. 애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올길이야. 고양이도 굶어 죽고 독수리도 굶어 죽어. 쥐 말고 또 먹을 만한 뭐가 있을까? 여기 또 토끼가 한 마리 있고 여기 뭐 개구리도 있고 막 갖다 붙이자 지금.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어. 뭐 이제 뭐 어떤 뭐 담비도 있고 뭐 이렇게도 먹고 여기 뱀도 있고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 먹이사슬이 그물로 얽혀져봐. 가끔 미쳐서 쥐가 멸절을 했어. 그럼 고양이는 개구리 먹으면 돼. 근데 갑자기 쥐가 있는데 사람들이 고양이를 납치해서 고양이를 없앴어. 포획을 했어. 남획을 해서. 그럼 어떻게 돼? 쥐는 토끼 먹히고 얘는 이거 먹으면 돼. 대체품이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이게 종다양성은 되게 웃긴 거야. 의미를 부여하지만 진짜적인 의미는 진짜 진의는 뭐냐면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게 포커스야. 뭐 책에도 쫙 썼을 거야. 종다양성을 통해 뭐가 나오잖아. 본질은 그거야. 종다양성 통해서 얻는 거 하나거든.
환경이 변해도 어떤 종이 멸절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연쇄 효과를 차단하는 거야. 쟤가 없으니까 내가 죽고. 진짜 억울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딱 하나만 있어봐. 이렇게 쥐가 있고 이렇게 있고 고양이가 있었어. 애가 없어졌다고 얼마나 억울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 애가 많이 잡아먹어서 없앨 수도 있어. 그래, 그럼 거기 일차적인 책임을 지자. 네가 보통 적당히 처먹었어야지. 근데 얘 입장에서는 뭐야,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애를 한 번도 건들지는 않았는데 왜 나까지 와. 요즘 아이들 말로 억까잖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종다양성은 딱 하나야. 생태계를 유지하고 먹이사슬을 유지해야 안정적인 생태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 환경도 보호가 되는 거고, 다 갖다 붙이는 이제 생태학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이지. 선생님 볼 때는 별거 없어. 그 생명 쪽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유전자만 보존하자. 유전자가 왔다 갔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유전자 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요거지.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 사실. 그래서 종다양성 같은 경우는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 생태학 쪽에서 좋아하는 개념인 거고, 그다음 좀 다른 개념, 생태학 쪽을 봤을 때 좀 다른 개념이 하나 보는 게, 좀 다르게 봐야 돼. 생태계 다양성이야. 나 이걸 쌤은 따로 봐. 이거 학문 자체가 좀 달라. 생태학이랑 유전학이랑 결이 달라. 생태계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다양해야 돼. 전 지구로 봤을 때 정말 다양해야 돼. 왜? 건조 기후도 있고 다 있거든. 이거 결과론적인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기후라는 거는, 기후가 왜 생길 것 같아? 되게 중요해. 기후 자체는 어차피 지구가 이렇게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오케이. 대기 순환 오케이. 그건 지구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은 생태계를 결정짓는 게 대륙의 수력 분포도 되게 중요해. 막말로 대륙이 미쳐가지고 북극부터 다 채우고 밑에 바다를 놨다고 쳐봐. 그 상황은 안 생길 것 같아? 판이 이동하면서 남반구는 다 물로 채워버리고 북반구에 한 대륙으로 해서 북극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다고 쳐봐, 판이. 그럼 열대 기후가 없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생태계 다양성이 뭐 건조 기후에 강한 애가 있고 냉대에 강한 게 있고 툰드라에 강한 게 있고 오케이. 그건 결과론적인 거야. 지금 대륙상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더라야.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돌연변토는 적응하는데 남아있는 거야 사실. 다른 뜻이 없어. 진화라는 거는, 진화라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화 자체가 랜덤이야. 염기쌍이 이렇게 왔다 갔다 ATGC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가 분해 안 분해했을 때 염기가 자활해갖고 지금 붙으면 망할 것 같아. 이러고 붙겠냐고 그냥 갖다 붙은 거지 그냥. 삑사리가 났어. 여기서 아데닌 들어가 망하는데. 알겠냐고 걔네들이. 그냥 붙다 보니까 이상한 거 튀어나왔어. 근데 애가 잘 사는 거야. 유전적 방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랜덤하게 깔아놓고 환경에 따라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뭐 생태계 다양성이 왜 중요한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을 쫙 봤을 때 보면은 딱 이 느낌이야. 여기 적도지? 이쪽 뭐겠어? 열대겠지?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열대구, 아마존 막 이런 것도 보이잖아. 스콜 막 배 내리고 맞지? 밀림 막 이런 것들. 그래 밀림이지. 밀림 위에 뭐 있어? 여기 사막대 있지. 건조 기후 있지. 그렇지? 사막에 뭐 사막도 되게 웃겨. 너네 사막이라 그랬지? 그렇지? 사막이 모래사막만 사막이야? 사막의 정의를 다시 할게. 사막은 뭔지 알아? 애들이 사막 하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보면은 뭐 흙먼지 날리고 이집트 보면 와 이러고 생각하지. 극히 일부야.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런 것들이. 뭐 사하라 사막 보면 와 그래서
가다가 오아시스 나왔다 말가지고 드라마에 나온 것도 영화에 나오고. 사막의 정의는 황무지야. 그래서 건조기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툰드라 지역 이쪽에 툰드라 지역도 툰드라 지역 이끼만 사는 거. 이끼만 살아. 이끼. 진짜 이끼. 거기 풀도 안 자라. 이끼밖에 안 와. 이끼부터 파먹는 여우들이 있어. 그거 이끼 먹고 자는 술록이야. 술록도 사는데 툰드라. 여기를 냉대사막이라고 해. 사막 정의를 확실히 알아야 돼. 사막은 황무지 지역을 사막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사막은 그냥 그래 이렇게 알아도.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사막화, 우리가 지금 한반도 남부를 다 사막화 시켜가지고 황무지로 만들어서 풀도 안 자라게 만들어봐. 사막이야. 선생님 모래가 없는데요. 한 사막이라고 정의해서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초원도 있고. 맞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고, 또 우리 한반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한반도야. 여기 뭐 있어? 갯벌 있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다양한 상태로 존재해야, 생태계가 다양한 상태로 존재해야 다양성이 유지가 되더라.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거 뻔한 거야. 우리가 오래 살라고. 갖다 붙이는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책에서 가볍게 보고 지나가지고 쌤은 수업 때 그거 남기지는 않을 거야. 딱 요게 포인트고 나머지 부분은 상식선. 내가 보통 교양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치면 당연한 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차가 지나갈 때는 왼손을 들어 오른손을 들어? 고민하면 안 되지. 차 이렇게 오면 왼손이지. 왼손을 들었다가 횡단보도 건너갔을 때 오른손을 든 거잖아. 아, 이거 고민하면 안 되지. 차가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야지. 이거 들고 있어? 그리고 중간 건너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오른손 들어야지. 비 오는 날은 무슨 어떤 옷 입어야 돼? 밝은 옷. 비 오는 날 저 검은 옷 입는 거 좋아하는데요. 죽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지. 비 오고 밤에는 무조건 이런 거. 이거를 알려줘야 되냐고. 상식이잖아. 쌤은 그 급에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패턴은 진짜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있는 사례 외우고 교과서적인 마인드로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거, 교과서에 있는 것들 그냥 사례를 쭉 보고 픽 웃으면 돼. 설마 이거 틀리겠어? 틀리면 이제 공부 말고 그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으니까. 감소요는 딱 하나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서식지 단절. 서식지 단절. 이게 제일 크지.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쭉 있는데 도로를 내버렸어. 요새는 뭐 이렇게 육교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 생태 육교. 고속도로 보면은 이게 막 운전 안 하니까 잘 모르나? 보면은 이렇게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게끔 연결 통로가 있잖아. 생태 통로라고 하는지 이런 게 있는데 서식지 단절이 제일 크지. 왜냐면은 호랑이 같은 경우 보면은 호랑이 같은 경우 이렇게 있으면 이게 광주산이라고 치자. 호랑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거든. 광주산에 한 마리 있다가 진짜 이 정도 사이즈가 밀림으로 돼 있어야지 어흥하고 살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를 길을 내기 시작했어. 그 등산로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봐봐. 호랑이 입장에서는 이게 최소 사이즈거든.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것밖에 없어. 이 소리가 뭐냐면 호랑이가 이만큼 해서 자기가 평생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얌얌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3분의 1만 먹으라는 소리야.
밥을. 그럼 굶어 죽겠네. 딴 데로 튀겠네. 그러다가 튀다가 로드킬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야. 서식지 단절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동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땅덩어리에서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싹둑싹둑 잘라봐. 우리 이만한 공간에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요만한 데서 배 먹고 자래. 먹는 양이 줄는 거야.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되게 간단해. 동식물이 사는 거 다 하나야. 먹이사슬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빛과 물과 뭐 잘 돼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있을 때 싹을 틔웠을 때 씨를 누가 받아서 갖다 주거나 요런 게 맞아야 되는 건데 생태계 자체에서는 요 사이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서식지 단절이 제일 커. 요게 정말 크거든. 만약에 길을 잘랐는데 여기에 암호랑이 한 마리가 있고 여기 수수토랑이 한 마리 있어. 못 만나. 끝이요. 애기를 못 낳으니까. 이런 거. 서식지 단절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환경 파괴지. 필요 없어. 좀 다른 개념이지. 여기는 길을 내서 자른 거잖아. 광교산이 있어. 그럼 광교산으로 하자. 광교산 여기 고라니가 있다 치자. 근데 갑자기 개발한다고 밀어버려서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해. 지금 상황이긴 해요 사실. 쌤이 아는 광교산은 청정지역. 지금 광교 신도시 이런 거 말고 진짜 깨끗한 그 자체. 1번 버스 타고 끝나고 나서 왼쪽 오른쪽은 경기대 후문, 왼쪽은 등산로. 등산로 타서 잘못 내려오면은 뭔가 나오고 또 송주동 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보리밥 나오고. 쌤이 아는 건 그거거든. 내가 아는 광교산은 휴양지가 아니라 등산지 그리고 보리밥 나오는 거. 근데 여기다가 막 아파트를 막 졌어. 그럼 내가 아기 때 왔던 그 동물들과 식물들은 어디 갔을까? 그래. 애당초 이거는 면적을 없애는 거야. 요 두 개야 사실. 다른 건 없어. 가끔 이제 다양성 감소할 때 이거 좀 머리 아픈 얘기지만 가끔 이따금씩 이 얘기는 해. 외래종이라고 가끔 얘기해. 근데 외래종은 우리나라는 외래종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쌤 황소개구리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먹던데 다들 뭐 베스 뭐 잘 먹던데. 원래 왜 붉은 귀 거북이 걔는 아직 누가 먹는지 모르겠는데 잘 먹어. 우리나라는 외래종 문제가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우리 장수발벌이 북미 가가지고 미국을 쓸어버렸거든 한번. 그걸 우리나라 다람쥐가 유럽을 쓸어버리고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 담비가 일본을 다 정벌했고 일본 담비도 있어. 우리나라 담비가 패고 있고 다 나같이. 우리나라 말벌이 어디 가서 다 1등하고 있고 다 먹어버리고 있고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에서 미쳐버리고 있고 다 처먹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이 거기는 이제 외래종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 외래종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천적 관계 때문에 없어지는 거야. 얘네들 지능이 있는 게 아니거든. 황소개구리 딱 왔어. 아 이제 한마운드 정착해야 되니까 적당히 처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다 처먹고 보는 거잖아. 그러면서 많이 없어진 게 청개구리가 많이 없어졌어. 우리나라 토종 청개구리. 아기 때 많이 봤거든. 넌 봤니? 수원 청개구리를. 청개구리 같은 게 많이 없어졌고 이런 식으로 경쟁에서 밀리는 종들이 생겨. 근데 이게 원래는 이
서식지가 있을 때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남미에 살던 하나 톡 갖다 놓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거든. 아니 전혀 보지 못한 애가 튀어나오는 거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외래종 유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안타까운 거지. 그 환경에 있는 동식물들이 적응할 시간을 안 주는 거지. 거기서 우점종이 바뀌는 상황이지. 이거는 안타깝다는 게 우점종의 교체야. 우점종이 교체가 될 때 적당히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생태계 이 카테고리 내에서 이렇게 딱 맞춰줬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해. 감당이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어느 동식물이 우위를 차지하느냐. 근데 이게 과해 보인다. 이거지. 뭐 엄밀히 말하면 외래종 유입이면 이민도 안 돼. 뭐 같은 카테고리 똑같은 거 아니야? 이민도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은 뻔한 거니까 환경 파괴나 환경 오염은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이 정도 보고 있고 이제 인간들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 뻔한 거 아니야? 안 쓸 거야. 인간들의 노력은 뭐가 있을까? 편하게 생각해야지. 이거 안 하면 돼. 방금 얘기했던 거.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막 잘라서 없애지 말고 다 생태 통로 이어주고 그리고 뭐 생태 보호 구역 같이 설정해주고 우리나라 제일 잘하고 있잖아 전 세계에서 비무장지대 아주 그냥 1950년부터 70년 동안 총을 들고 지키고 있잖아. 반경 2km, 2km, 4km, 가로 400km, 350km, 세로 4km 그 땅을 남북 한 60만 명이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 절대 외래종 못 들어가게끔. 야 청정구역이잖아 진짜. 사람이 단지 인간만 못 들어간 게 70년이야. 아주 잘 보셨네. 그래서 이게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런 거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단편화 부분은 최대한 이어주는 거고 환경 파괴는 최대한 적게 하는 거고 그리고 외래종은 우리가 애완동물 막 사가지고 뿌리지 말고. 근데 이거 외래종도 웃긴 게 뭐냐면 제 CF 번외로 얘기하면 잠자리는 토종일까 외래종일까? 보통 잠자리가 토종이라고 보거든. 토종. 한반도 잠자리는 없습니다. 잠자리가 언제 나오지? 가을? 지금 잠자리가 날아다닌다? 없을 텐데 지금 잠자리는 보통 가을에 나오는데 지금 네가 본 잠자리는 헛것인데 정상적인 잠자리는 가을에 있는데 봄에 봤어? 봄에도 잠자리가 있어? 세이 말하면 보편적인 잠자리. 잠자리 때는 보통 가을인데 대부분 잠자리가 어디서 오냐면 동남아에서 와. 누구랑 같이 오는지 알아? 태풍이랑. 태풍 타고 오는 애들이야. 오, 태풍 타고 여기 와가지고 알까 가지고 나오는 게 잠자리야. 잠자리들이 동남아 쪽이 원산지고 걔네들이 한국 겨울을 못 나. 가끔 한국에 나오는 잠자리들은 극적으로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애들이고 잠자리가 한국 겨울을 날 수가 없어. 그 일단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인간이 받은 만큼 아니 자연이 우리한테 준 만큼 돌려주면 돼. 그게 끝이야.